가계부 언박싱의 시조새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거 절대 인기 있는 척 이런 거 아니고 10분 이상은 저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아니야 난 절대 배달하지 않겠어, 배달에 빠지지 않겠어 이러면서 배달 안 했었는데 배달 많이 시키는 분들의 심정을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3만원대 소고기와 만원대 생목심 중에서 고민하다가 제가 지금 타투 제거를 5회째 받고 있어요. 어떻게 좋게 말하면 눈치가 빠른 건데 안 좋게 말하면은 사람 눈치 보느라 인생을 허비할 수도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은 남들의 장바구니를 그렇게 보게 돼요. 남들의 이 카트를 보면서 크로와상 이런 거 누가 이렇게 들고 가면은 막 우리 저거 살까? 웬만하면은 좀 살 거를 적어가는 게 좋습니다. 괜찮은 투자처가 나왔다. 괜찮은 주식이 좀 생긴 것 같다. 아니면은 엄청난 적금 특판이 떴다. 이러면 이제 그거를 가입하는 식으로 김전부! 짜나! 안녕하세요. 짠짠이 부자되기 김전부입니다. 가계부 언박싱의 시조새. 여러 가지 이유로 가계부 언박싱을 잠깐 멈췄었는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뭔가 예전에 그 가계부 언박싱을 하면서 저 이랬는데요. 저 이거 샀는데요. 이건 별로였고요. 뭐 이런 약간 소소한 것까지 나눴던 그 시절이 너무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가계부 언박싱을 다시 시작하자 마음을 먹었는데 일단 예전과 좀 많이 달라진 게 첫 번째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한 이후부터는 남편과 제가 같이 가계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모든 걸 다 오픈할 수는 없지만 뭔가 제가 공유하고 싶은 소비, 이때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은 한번 옛날처럼 똑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진짜 오랜만에 2023년 1월 가계부를 한번 언박싱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전 가계부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웬만한 고정 지출이 1월 1일에 다 나갑니다. 예전부터 하고 있던 집 파운데이션에 기부하는 거, 저소득층에게 생리대 기부하는 거, 그리고 주거 환경이 어려운 분들에게 주거 지원해주는 거, 이렇게 두 개 해서 20만 원 내고 있고요. 그리고 청약 10만 원, 그리고 청년 희망적금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해서 50만 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노란우산 소개한 적 있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노란우산에 5만 원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일에는 선물 2개가 나갔는데요. 항상 제 편집을 담당해주시는 편집자님께 립밤 선물 보냈고,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 부부가 출산을 해가지고 귀곰님 영상 보면서 출산했을 때 가장 좋은 선물? 이런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8만 원대로 체온계를 선물해줬습니다. 신생아 때는 체온 젤 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은근 내 돈 주고 사기가 좀 아깝잖아요. 선물로 드렸는데 다행히도 아직 이걸 안 샀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항상 선물 살 때 웬만하면 좀 검색을 많이 해보는 편이에요. 뻔한 거 주기 싫은 병이 있어가지고 특히나 뭐 출산, 임산부 좀 특정 상황에 있는 선물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검색해서 이걸 받았을 때 제일 좋았다, 약간 이런 후기들을 좀 많이 찾아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1월 7일 토요일에는 반찬값이 조금 나갔는데요. 저희 집 앞에 진짜 맛있는 반찬 가게가 있거든요. 웬만하면 요리를 해보려고 요즘에 식재료도 많이 사보고 하는데, 아니 진짜 직접 장을 보는 구독자분들이 진짜 공감하실 텐데 요즘 식재료가 진짜 미친 듯이 올랐어요. 눈 씻고 다시 보는 느낌? 이 가격 맞아? 이러면서 집에 한 3인, 4인 이상 가족이 있어서 진짜 대량으로 사가지고 반찬 많이 해놓고 일주일 내내 먹는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 식재료를 사서 요리를 하는 게 훨씬 이득인데, 근데 식재료 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정말 2인이 해먹기에는 오히려 반찬이 유리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냥 반찬 가게에서 사는 거, 좀 손 많이 가는 거, 장조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한 반찬 4개 정도 사서 17,500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1월 8일에는 이제 넷플릭스 17,000원이 나갔는데, 제가 요즘에 제일 고민 중인 게 이 넷플릭스 구독을 계속 해야 될까? 이 부분이 좀 약간 제일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가족들하고 다 같이 쓰고 있는데 무슨 기사 보니까 이제 가족 공유도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게 되게 가격이 꾸준히 오른 거거든요. 13,500원에서 갑자기 무슨 17,000원 됐어요. 그냥 뭐 이 정도 볼 수 있지. 넷플릭스 뭐 더글로리도 그렇고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재밌는 거 너무 많잖아요. 근데 돈이 약간 저는 계속 2번 나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도 나가고 내 시간도 나간다? 그러니까 물론 진짜 더글로리는 너무 재밌지만 3월 10일 너무 기다리고 있지만 이게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심지어 이제 가족 공유까지 안 되면은 각 가정이 지금 다 따로 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17,000원 이거 정말 괜찮은 금액일까?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1월 9일에는 약간 집들이 선물 같은 걸 좀 샀는데, 이날 집들이를 간 건 아니고 이제 전 집들이 가기 전에는 미리 선물을 좀 사놓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챌린지유님이 소개해준 선물 중에 광주유 소리잔이라는 게 있어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생긴 건데 이게 마실 때마다 딸그랑 약간 이런 소리가 나요. 되게 이쁜 소리가. 그래서 이거 선물로 너무 좋다 해가지고 이거를 좀 샀습니다. 색깔별로 가격대가 조금 다른데 딱 봐도 진짜 제일 이쁘다, 뭔가 제일 전통주, 전통 잔스럽다 하는 거에 좀 제일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거 지금 제가 집들이 아니어도 그냥 집에 갈 때 막 과일이나 이런 거 사갈 때도 있는데 이걸로 몇 번 드렸었거든요. 근데 다들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 2만 원대부터 5만 원대 사이에 있고, 이게 보니까 코스트코에도 팔더라고요. 집들이 선물 약간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거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11일에는 히스토리라는 그 동갑내기 친구가 있어요. 유튜브 하는 친구인데 제가 아는 94년 중에서 제일 자기개발 잘하고 제일 갓생을 사는 친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강의를 한다 그래가지고 남편이랑 저랑 해서 같이 티켓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인당 3만 원이어서 총 6만 원 나왔어요. 자기개발 모임, 무슨 강의, 토크 같은 것도 진짜 좋아해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제가 가고 싶은 게 10번이면 한 3-4번밖에 못 가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자기개발, 그리고 특히나 제가 구독하고 있는 분들,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분들의 강의는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이거 절대 인기 있는 척 이런 거 아니고 거의 한 10
10분 이상은 저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너무 평범한 얼굴이어서 여기서 마스크까지 끼면은 거의 못 알아보는 느낌인데 누구 북토크 어떤 강의 뭐 이런 거 가면은 제가 거기서 막 같이 사진 찍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전부님 사진 찍어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당연하죠 이렇게 해서 찍어드리는데 그 무슨 민망함이 있냐면 다른 분 강의인데 괜히 왜 쟤는 와가지고 지가 막 이렇게 스타 행세 하냐는 소리를 자꾸 들을 것만 같은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냥 혼자서 그렇게 그래가지고 너무 가고 싶은 강의도 못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온라인 강의 되게 많긴 하지만 온라인의 집중도랑 오프라인의 집중도는 100배, 1000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히스토리 강의는 너무너무 예전부터 듣고 싶었어가지고 응원하는 마음에서도 있었고 진짜 그 커뮤니티 이런 걸 너무 잘 만드는 친구여서 꼭 듣고 싶었어요. 그리고 1월 12일에는 약간 좀 후회 소비가 있는데요. 식빵 3개를 16,800원에 샀어요. 약간 이제 배송비가 포함된 금액인데 제가 예전에 가계부 언박싱 할 때는 여러분 저는 배달 시켜본 적 없어요. 저는 배달 어플 깐 적도 없어요. 이러면서 약간 배달 안 해봤다는 그 부심을 굉장히 부렸었어요. 실제로 저는 자취할 때는 진짜 한 번도 배달을 시킨 적이 없어요. 부모님하고 같이 살던 전원주택에서는 아예 배달되는 상권이 아니어가지고 배달을 못했고 자취할 때는 진짜 배달할 곳이 너무 많지만 아니야 난 절대 배달하지 않겠어. 배달에 빠지지 않겠어. 이러면서 배달 안 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배달 많이 시키는 분들의 심정을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참다가 진짜 먹고 싶다 할 때 이제 하거나 아니면 웬만한 포장으로 하려고 하는 편인데 이날은 아마 제 기억상 생리 시작 며칠 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식빵이 너무 땡기는 거예요. 착 이렇게 열면 안에 막 치즈 파바바바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시키려고 봤더니 최소 주문 금액이 13,000원인 거예요. 근데 식빵 하나가 4,800원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13,000원 이상을 채우려면은 맘모스빵 이런 것도 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걸어서 15분 거리였거든요. 걸어갈까? 여러분 또 너무 추웠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결국에 13,000원을 넘어가지고 배송비까지 해서 16,800원이 나왔는데 이 맘모스빵이 아직도 냉동실에 있어요. 지금 2주가 지났는데 제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치즈 식빵만 먹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치즈 식빵 때문에 코식빵도 생기고 맘모스빵까지 산 건데 후회되는 소비예요. 그러니까 야 뭐 16,800원을 갖고 뭐 그러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5만원짜리 10만원짜리를 사도 진짜 너무 만족되는 소비가 있고 이렇게 16,800원짜리여도 그냥 좀 움직일걸. 그리고 심지어 또 다이어트 한다고 했으면서 이렇게 식빵을 사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 13,000원이라는 좀 되게 높은 최소 금액을 굳이 맞출 필요가 있었을까? 반성을 많이 했어요. 이 이후로는 제가 또 빵을 다시 안 먹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자기개발 구독을 하나 했는데 윌라 그 오디오북 어플이죠. 윌라 1년권을 결제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89,000원이 나왔는데 사실 제가 예전에 윌라를 한번 했었는데 너무 잘 안 듣게 돼가지고 해지를 했었어요. 근데 1월이잖아요. 그래서 1월이니까 책을 다시 열심히 읽어보자. 근데 읽는 시간을 내가 자꾸 못 빼니까 뭐 안 빼는 거지만 이동 시간에서라도 좀 듣자. 매일 1시간씩은 걷고 있거든요. 그 1시간씩이라도 이 윌라를 듣자 이래가지고 이제를 했는데 다행히 지금 한 3권은 들었어요. 책 하나 값이 거의 15,000원 정도 하니까 한 45,000원 정도 이 정도 뽕을 뽑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1월 13일 금요일에는 이디야 만원권 기프티콘을 샀는데요. 제유라는 뷰티 크리에이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번에 같이 이디야 한번 가가지고 콤부차를 시킨 거예요. 근데 제유가 콤부차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한번 마셔볼래 해서 마셨는데 처음에는 뭔가 막 그 묘한 향이 있어요. 못 먹겠어 이랬는데 이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약간 중독처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제유 영상 보면서 제유가 추천해준 콤부차는 제가 다 사 먹어봤거든요. 다 맛있었는데 진짜 이디야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디야를 진짜 자주 가거든요. 근데 이디야 자주 가는 땐 뭐다? 기프티콘이다. 일상카페라는 어플에서 제가 여기 소개했었죠? 이디야 만원권을 샀는데 제가 일상카페에 쌓아둔 포인트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한 2,000원대로 만원권 기프티콘을 샀습니다. 제가 기프티콘을 진짜 자주 얘기하는데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2,000 얼마 주고 만원권을 샀잖아요. 뭐 아니면은 실제로는 12% 정도 할인하니까 만원짜리 기프티콘을 제가 신용카드가 됐든 뭐 계좌이체가 됐든 어떻게 사잖아요. 이 만원짜리를 제가 기프티콘으로 결제를 할 때 또 현금 영수증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쓴 돈은 9,000원인데 내가 돈을 썼다고 결제가 되는 게 총 19,000원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연말정산할 때도 되게 좋은 거 아닌가? 저는 그 기프티콘 할 때 무조건 현금 영수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월 17일에는 책 2권을 샀는데 그 세금 내는 아이들이라는 유튜브 채널 혹시 아시나요? 초등학교 교사이신데 아이들에게 경제 교육을 너무너무 재밌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유튜브 채널도 있고 심지어 퀴즈에도 나오셨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이 돈이라는 주제를 이렇게 다뤄보니까 이게 진짜 어릴 때부터 했으면 너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걸 진짜 해주시는 분이잖아요.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번에 만화책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세금 내는 아이들 그 2권을 같이 샀습니다. 그리고 1월 19일에는 생목심 16,220원어치를 샀는데요. 그 기생충에서 짜파구리에 소고기 넣어서 먹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에 너무 꽂혀가지고 갑자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짜파구리는 있고 이제 소고기만 사면 되겠다 해서 이제 정육점을 갔는데 소고기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남편이 있었으면은 그냥 오빠 먹을래? 약간 이러면서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오빠가 먹고 싶은 거 맞지? 적당히 이렇게 해가지고 샀을 텐데 혼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많이 모아보자 라는 긴축 재정
고장 모드로 들어갔거든요. 3만 원대 소고기와 10,000원대 생목심 중에서 고민하다가 16,000원대 생목심을 샀습니다. 그럼 2개 이렇게 찹찹 구워가지고 짜파구리에 넣어 먹었고, 남은 거는 이제 저녁으로 남편이랑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1월 20일 금요일에는 피부과 약 8,500원어치가 나왔는데요. 제가 이거 나중에 영상 한번 찍어보긴 할 건데, 제가 지금 타투 제거를 5회째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많이 연해졌다. 여기 십자가랑 여기 이제 부모님 옛날 커플 때 당시 사진 했던 거를 일단 여기부터 지우고 있습니다. 5회에 77만 원이에요. 겁나 비싸죠. 이거 새길 때는 총 뭐 20만 원도 안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심지어 5회 했는데 많이 안 지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좀 연해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한 번 더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얼마야? 154만 원? 사실 아픈 것도 아픈 건데 이렇게 돈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지우는 거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근데 이 아픔이나 이런 걸 좀 나중에 제대로 설명하겠지만, 제가 아픈 걸 좀 잘 참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너무 아파요. 다른 데는 뭐 수면 마취 하고 한다는데 저는 수면 마취 안 하고 그냥 부분 마취만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약을 꾸준히 좀 먹어야 돼요. 그 약이 8,500원어치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1월은 개인 사업자에게 부가세의 달입니다. 부가세를 좀 냈고, 20일이니까 설 시작 되는 주잖아요. 시댁에 필요한 음식들 좀 사가고, 엄마랑 같이 코스트코 가가지고 뭐 살 거 있는지 이런 거 해서 좀 몇 개 샀었어요. 싱싱한 전복을 사고, 어머님은 흰갈비용 갈비를 사드렸습니다. 각자 부모님께 가는 게 아니라 그게 결국 또 우리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뭐 사드렸다고 표현하기엔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서 이날 코스트코에서 거의 20만 원 넘게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주 셋째 주 금요일에 커뮤니티 트루스 마피아라고 한 달에 딱 한 번 모이는 모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모임에서 뭐 와인이나 각자 먹을 걸 각자 챙겨오는 그런 룰이 있어요. 저희는 초밥을 사갔습니다. 그래서 49,900원이 나왔어요. 서로의 한 달을 나누면서 내가 속한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고, 내가 지킬 초심은 무엇이고,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미리 이렇게 소정님이 보내주시거든요. 그럼 거의 한 10명 정도 되는 인원이서 그 질문에 대한 서로의 나눔을 하고, 그 안에서 되게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요. 올해 제 목표 중에 하나가, 제가 막 다른 데서 이런 거 많이 하고 다니니까 구독자분들이랑 이런 걸 많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짜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영상에서 꼭 말을 해볼게요. 그리고 21일 토요일에는 구충제 2개를 샀습니다. 남편이랑 제 거. 3,000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21일에는 실비보험도 나갔습니다. 제가 그 시그널 플래너 얘기 진짜 많이 했잖아요. 시그널 플래너에서 제가 이제 상담을 받아보니까 만 30세인가?가 지나면은 그 어린이 보험을 가입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가입만 해놓으면 이 혜택이 쭉 유지되는 거거든요. 이 정도는 좀 해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한 5만 원대 정도 되는 어린이 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지금 총 저의 보험은 한 6, 7만 원대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1월 22일 일요일에 진짜 저녁까지 좀 라이트하게 잘 참았거든요. 해독 주스 먹고 이렇게 해서 잘 참았는데, 갑자기 또 야식이 겁나게 땡겨가지고, 그때가 12시였어요. 그래서 12시에 열고 있는 치킨집이 저희 주변에는 지코바밖에 없더라고요. 서울 사시는 분들이 진짜 공감 못 하시겠지만, 용인만 돼도 12시면 닫는 곳이 진짜 많아요. 2-3개 정도 되는 치킨집에서 이제 추려야 되는데, 저희가 지코바를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둘 다 매운 걸 못 먹어서 바메이카? 그거는 생각도 못했고, 소금구이 지코바 있길래 한번 먹어봤는데 개인적으로 저랑은 안 맞더라고요. 저는 확실히 그냥 교촌 허니 오리지널하고 먹을 거 얘기하니까 신나네. 동네치킨의 고추바사삭, BHC의 골드킹도 좀 맛있었는데 시장에서 튀겨주는 기본적인 후라이드 있죠. 그런 느낌이 좀 잘 맞는 것 같아. 먹을 거 얘기하니까 또 신나는 쩝쩝박사. 이제 설이니까 양가 부모님 용돈도 이렇게 좀 나갔습니다. 요거는 금액을 얘기하지 않는 게 좋겠죠? 저희 양가 부모님이 제 영상을 보는 거 뭐 당연하거니와, 저희 부모님의 친구분들, 교회분들,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님과 아버님의 지인분들, 가족분들 다 제 영상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냥 노코멘트 하는 걸로. 좋은 거, 비싼 거 해드렸을 때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자랑하듯이 얘기하는 걸로. 그리고 1월 24일에 1월이라는 게 참 여러 가지 걸 주잖아요. 청소도 하게 되고, 운동도 좀 하게 되고, 청소를 하다가 에어프라이기를 보는데 기름때가 작살인 거예요. 완전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혹시 이거 버려야 되나 싶을 정도로 기름때가 많길래 쿠팡에서 기름때 제거 스프레이 해가지고 샀거든요. 14,110원에. 근데 사실 이게 막 엄청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리뷰도 되게 많긴 했는데 베이킹소다 이렇게 부어가지고 뭘 해봐도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큰 걸 산 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1월 26일 목요일에는 PCI랑 MMPI 기질검사, 성격검사를 같이 하는 검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문장 완성 검사까지 해가지고 그 집 근처 심리상담센터 예약해가지고 남편이랑 저랑 같이 해가지고 16만 원이 나왔습니다. 인당 8만 원씩. 이제 이런 기질이 있다, 이런 성격이다, 약간 이런 걸 이제 얘기해 주시는 건데, 문제가 있어서 간 건 아니고, 제가 MBTI랑 강점검사, 나를 아는 것에 너무 진심이다 보니까 제 기질과 성격도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제가 남편 MBTI도 그렇고 남편 강점검사도 했을 때 오빠를 이해하는 너무너무 도움이 됐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말한 적 있었는데, 저랑 남편은 강점도 진짜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제 하위 테마가 오빠의 상위 테마고, 제 상위 테마가 오빠의 하위 테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TCI 검사에 되게 도움 되겠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너무 좋았어요. 저랑 남편이 TCI 기질 검사에서도 완전 반대더라고요. 기질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거라서 바뀌기가 쉽지 않대요. 근데 성격은 좀 바뀔 수 있고, 근데 저는 기질상 자극 추구가 되게 높고 위험 추구도 조금 뭐 보통이고, 사회적 민감성이 100이 끝
제일 높은 건데 저는 100이 나왔거든요. 저한테 안테나 100개가 있다면 이 100개가 다 사람을 향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좋게 말하면 눈치가 빠른 건데 안 좋게 말하면은 사람 눈치 보느라 인생을 허비할 수도 있는 사람인 거죠. 놀랍지도 않았어요. 너무 제 얘기니까. 근데 남편은 너무 신기하게 제가 높은 게 다 낮고 인내력이 뭐 80인가 90인데 저는 인내력이 또 낮은 거예요. 남편은 좀 이렇게 안정적인 성향이고 저는 뭔가 이렇게 통통 튀는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강정검사랑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기질상으로 자극 추구가 좀 높다 보니까 집에 있는다거나 뭔가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계속 뭔가 새로운 곳에 자기를 노출시키면서 그런 것들을 좀 영감을 얻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 이제 사회적 민감성이 너무 높으니까 혼자 보내는 시간도 즐겁구나라는 걸 느끼게끔 그런 행동을 좀 많이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혼자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혼자 뭔가를 좀 해본다든지 아니면 뭐 일기를 써보면서 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든지 20대 초반에 딱 한 번 부산을 혼자 여행 갔다 왔었는데 여행을 절대 혼자 가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저는 여행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가냐가 진짜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뭐 성격도 서로 얘기하고 문장 완성 검사를 토대로 서로에게 뭐 어떻게 이제 하고 있는지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도 봤는데 그런 얘기 해줬어요. 굉장히 건강한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서로에 대한 만족도도 너무 높고 서로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린 달라서 좋아라고 해결하는 방식도 너무 잘 맞다고 하셨어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문장 완성 검사에 이제 부모님에 대한 얘기도 유도하는 질문이 좀 많거든요. 근데 저희가 다 너무 이렇게 좋게 쓴 거예요. 그 부모님에 대한 만족도나 어떤 긍정성도 자체적으로 좀 높다고 하더라고요. 심리상담센터 운영하면서 이렇게 가족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정말 오랜만에 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모로 이렇게 명절 끝나고 다시 한번 좀 부모님께 감사하다.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이 저희에게 막 뭔가를 뭐 물려준다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자식들이 봤을 때 부모님이 행복한 게 부모님이 제일 줄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인 것 같아요. 돈, 건물 이런 거 아니어도 그냥 부모님이 여전히 막 이렇게 뽀뽀하시고 사랑 남발 이렇게 하시는 게 우리에게는 진짜 제일 큰 자산이다. 커플도 TCI, MMPI 검사하면 진짜 돈 많이 되고 부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한번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9일에도 코스트코 가서 장을 봤는데 한 20만 1270원? 한 20만 원대가 나왔습니다. 이게 한 2주치 장을 봤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코스트코 장 보기 전에 필요한 리스트를 다 적어놓고 딱 그것만 사서 오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진짜 이렇게 눈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코스트코가 그런 게 있어. 사람 많을 때 가잖아요. 막 그러면은 남들의 장바구니를 그렇게 보게 돼요. 남들의 이 카트를 보면서 오빠 저거 뭐야? 특히 빵 종류, 크로와상 이런 거 누가 이렇게 탁탁탁 들고 가면은 오빠 우리 저거 살까? 약간 이런 식으로 될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좀 살 거를 적어가는 게 좋습니다. 1월은 대략 이렇게 썼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 각종 고정비들 여기 이 집에 대한 대출 이자니 뭐 제 통신비니 이런 것들 너무 많지만 좀 뻔한 고정 지출 같은 건 빼고 뼈를 풀 수 있을 만한 지출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해봤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저축 같은 경우는 저희 둘 돈을 같이 모으고 1월 1일에 이 정도 우리가 저축 및 투자를 하자 이렇게 딱 걸어놔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최대한 돈을 좀 조절하고 예산을 짜고 매달 말일에 돈 플러스 남는 돈까지 해가지고 주식 쪽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주식과 저축 그리고 뭐 CMA 통장 이렇게 세 굴레로 잘 넣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 통장에 넣는다고 해서 바로 뭐 주식을 사진 않고 그냥 일단 넣어만 둔다거나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중에 일부를 빼서 이제 토스뱅크 2.3%까지 이자를 주거든요. 거기다 넣고 이제 이자 받고 괜찮은 투자처가 나왔다. 괜찮은 주식이 좀 생긴 것 같다. 아니면은 엄청난 적금 특판이 떴다. 이러면 이제 그거를 가입하는 식으로 저축을 좀 운영하고 있어요. 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남편이랑도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네, 이렇게 1월 가계부 언박싱을 아주 오랜만에 해봤는데 저는 얘기하면서 너무 재밌었는데 여러분들도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이제 2월 가계부 언박싱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한 재테크, 행복한 재테크를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짠! 김짬부!